중국에 있는 업체에 계약 보증금 돌려받았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내가 준 계약 보증금 4천만 원 돌려주세요. 아니 중국 업체랑 한 계약은 박 사장님이랑 별개인데 그걸 내가 왜 돌려줘야 됩니까? 에? 정사님, 요즘 그래픽 카드랑 메인보드 쪽 물량 어떻습니까? 이 중국 쪽이 다 막혔다고 하던데. 예, 막힌 거 맞습니다. 지금 심천 쪽에 공장도 다 밀려가지고 오더 넣어도 최소 6주 걸립니다. 아이 그래도 장사는 해야죠. 아이 단가가 문제인데. 그 개당 10만 원요. 그 9만 원 한다고 하던데요. 아이 그거는 B급 섞인 거고 제가 가져오는 거는 싹 다 신품입니다. 그 불량률도 0.3% 이내 보장되는 라인이고요. 그러면 그 7천 개 공급받는 걸로 계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약금은 4천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아이, 원래 이 정도 물량이면 한 10%는 받아야 되는데 내 뭐 박 사장님이랑 거래 오래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박 사장님께 공급할 중국산 컴퓨터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생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생산업체 부품 구매에 대한 계약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이고 정사님, 여기 뭐 커피 한잔 하시죠. 아 예, 저 1차로 물량 좀 가져왔습니다. 뭐 부품들 보니까 뭐 품질은 진짜 좋은 것 같네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말인데 이 물량을 좀 늘렸으면서요. 그 7천 개 말고 한 9천 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죠. 뭐 그러시죠. 예. 이 계약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는데 이 박 사장님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이 계약 위반을 해가지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이 박 사장님께 받은 그 계약 보증금 4천만 원은 전부 다 몰수하는 걸로. 아니 박 사장님 믿는데 이 아무래도 좀 물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 좀 그렇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예. 계약서 작성하시죠. 예. 컴퓨터 가격이 완전 폭락해서 주문이 아예 안 들어오네. 이 물량 그대로 다 받으면 이 손해가 막대할 텐데. 이 정 사장한테 계약 한번 해지해달라고 해볼까? 변수가 생기셨네요. 그래, 가보자. 정 사장님, 저 죄송한데 이 부품 공급 계약을 좀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쪽 사정 잘 아시잖아요. 이 주문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지금 계속 손해만 보고 있는데 이러다 장사 접어야 될 판입니다. 해지 좀 해주세요. 예, 뭐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계약 해지하면 제가 중국 업체에 지급한 그 계약 보증금을 못 받는데 그러면 박 사장님도 그 계약 보증금을 못 받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계약 계속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예, 그럼 뭐 알겠습니다. 뭐 계약 해지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 받은 부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 사장하고 계약 해지했지? 그 계약 보증금? 그 안 돌려받는 걸로. 뭐 정 사장도 뭐 중국 생산업체에 그 뭐 계약 보증금 못 건진다고 하니까. 뭐? 정 사장이 중국 생산업체에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진짜? 그래. 일단 알겠다. 와, 씨.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내가 그냥 못 넘어가지.
중국 생산업체 쪽에서 계약 보증금 돌려받았다면서요. 그럼 뭐 제가 지급한 계약 보증금 돌려주세요. 아, 그거는 그 생산업체랑 제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돌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안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니, 제가 대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계약 해지하면서 납품받은 부품 대금도 다 지급했잖아요. 4천만 원 돌려주세요. 못 돌려줍니다. 돌려줄 이유도 없고. 이렇게 나오시겠다. 법대로 따져봅시다. 예, 법대로 해보입시다 그래. 네, 컴퓨터 부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계약 보증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는데 두 사람 아주 팽팽합니다. 드라마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대로 따져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부터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86호입니다. 정우진 씨는 박성민 씨에게 중국산 컴퓨터 부품을 7,000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보증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박성민 씨가 부품 개수를 늘리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컴퓨터 가격이 폭락하면서 손해가 계속되자 박성민 씨는 정우진 씨에게 공급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했는데요. 정우진 씨는 계약이 취소되면 중국 생산업체에 자신이 낸 보증금을 건질 수 없다며 박성민 씨에게 받은 보증금 4천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박성민 씨는 동의했고 자신이 그동안 받은 부품의 대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은 해지됐습니다. 그런데 정우진 씨가 중국 생산업체로부터 계약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박성민 씨. 정우진 씨에게 자신이 낸 계약 보증금 4천만 원을 돌려받아야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각자 다 입장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박성민 씨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계약을 해지할 때 두 사람 다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성민 씨는 어떤 근거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예, 박성민 씨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민 씨와 정우진 씨가 체결한 첫 번째 계약서에는 몰수 조항이 없었습니다. 박성민 씨는 첫 번째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보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박성민 씨는 첫 번째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인데, 자 그런데 부품 수량을 이제 늘리면서 계약서를 다시 썼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2023년 10월에 작성된 계약서가 쌍방의 날인이 있으므로 진정한 계약서로 추정됩니다. 2023년 8월 계약서는 날인이 없어 진정 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며 10월 계약서의 존재로 볼 때 최종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2023년 10월에 계약한 그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계약 내용을 다 합의하고 이 모든 것을 구두로 일단은 다 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서명 날인만 빠졌단 말이죠. 이 계약서가 어떻게 됩니까? 유효할까요? 아무래도 구두 계약과 달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 당사자의 서명 내지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유효한 계약서로 봅니다. 네. 물론 도장과 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 예를 들어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으면 좋으나 아무래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가 유력한 수단입니다. 자, 일단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지금 두 사람의 계약서를 이제 다시 작성을 했을 때요. 몰수 조항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쉽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예로 들면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내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많이 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박성민 씨, 그러니까 수급자가 계속 물건을 구매하기로 해서 공급자인 정우진 씨가 물건을 구매해 놓았는데 네. 중간에 수급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공급자는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계약 보증금 몰수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 돈이 위약금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하기 위한 보관금에 해당되느냐 네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박성민 씨는 자신이 대금 지급해야 될 그 의무도 다 이행을 했고 장사가 안 돼서 그냥 해지를 한 것뿐이지 돈은 다 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계약 보증금 몰수 조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지급한 계약 보증금을 정상적인 거래가 마쳐진 경우 돌려받는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다만 이 경우 박성민 씨가 주장하는 부품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계약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정우진 씨가 지금 중국 생산업체에 자신이 낸 계약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거든요. 그럼 지금 박성민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우진 씨가 박성민 씨에게 그 계약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정우진 씨와 박성민 씨의 계약과 정우진 씨와 중국 생산업체의 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으로 정우진 씨는 계약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이번과 같이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우진 씨가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완전히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후의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네. 박성민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계약서라고 봤더니 2023년 8월에 계약을 맺은 그 계약서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날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오, 그 계약서에 정우진 씨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정우진 씨는 처음 계약서엔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도 박성민 씨도 두 번째 계약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자신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 것 같은데요. 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정우진 씨의 도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조한 거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 같은데 처벌받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경우 박성민 씨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이야, 형사상 그런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박성민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효력이 미치겠네요. 맞습니다.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박성민 씨에게 민사소송도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계약서가 완전히 효력이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박성민 씨의 주장이 신뢰성을 잃어 향후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박성민 씨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정말 조급하고 뭐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계약한 내용은 또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약이 있는 거고요. 자, 그 공급 계약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나 뭐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모두를 위해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을 반드시 넣는 것이 좋고 만일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많은 돈이 오가는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드라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효가 된 계약서는 반드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상황이 좋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렇죠. 꼭 그렇게 흘러가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작성하라는 말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전 또 지금 본 게 예. 계약서를 보통 시작할 때 계약을 시작할 때 거래를 시작할 때 작성하는 거를 보통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네네. 해지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거래를 마무리할 때도 계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좀 알게 되네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일수록 해지를 깔끔하기 위해서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법원으로 갔을 때 해지 계약서가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은 해지 계약서를 또 많이 작성을 안 하시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거 실제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지 계약서도 꼼꼼하게 써야 또 다른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일반인의 시각에서 박성민 씨의 주장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일의 경우 많은 돈이 걸린 물품 공급 계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우진 씨가 다행히 중국 생산업체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실 정우진 씨도 그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박성민 씨와 어느 정도 친한 관계였기에 정우진 씨가 손해를 보더라도 박성민 씨를 위해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우진 씨의 경우 효력이 없어진 계약서를 회수하지 않아 굳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있게 만들었으므로 다음부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